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은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방황 속에 계시진 않나요? 삶의 모든 나침반이 고장난 듯 느껴지는 중년이라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격렬한 소용돌이를 마주합니다. 명예로운 직함은 사라지고 나를 불러주던 공식적인 호칭은 퇴색되어 갑니다. 명함이 사라지면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던 존재의 증명이 얇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결국 나를 향한 호칭은 아저씨나 아줌마가 되어버리고 비록 그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지라도 사회적으로 여전히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강렬한 욕구는 충족되지 못한 채 고립감과 자존감의 하락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나를 찾아줄 사람도 나를 인정해줄 역할도 줄어드는 이 시기. 우리는 우리 안의 심리적 허기를 채워야 합니다. 교수님은 이 방황하는 중년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당부를 하셨습니다. 바로 옷차림을 잘 갖추라는 것입니다. 왜 옷차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년의 자존감은 옷차림에서부터 재건되기 때문입니다. 옷을 조금만 괜찮게 입으면 왠지 모르게 어깨가 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옷이 조금 더 깔끔했더니 밖에 나가서도 자신감이 붙고 내 옷차림이 변하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주는 힘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옷이 가진 사회적 언어로서의 힘입니다. 우리는 옷을 그저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나 유행의 도구로만 치부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옷은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장치입니다. 옷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구현하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명품을 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명품보다 값진 것은 반듯하고 깨끗하며 냄새나지 않는 옷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목적에 합하는 옷을 입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중년에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세련된 지식인, 여유로운 신사, 우아한 숙녀. 어떤 이미지를 원하든 그 이미지를 구현하는 장치로 옷을 활용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우아한 옷을 입었다고 저절로 우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옷이라는 장치를 입었다면 그에 걸맞은 말과 행동, 태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젠틀한 옷을 입고 젠틀한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옷에 담긴 젠틀함이라는 심리적 정체성을 내면화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입은 대로 그리고 그 옷에 어울리는 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옷을 통한 자기 체면이자 사회와의 약속인 것입니다. 옷차림을 갖추었다면 이제 마음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과 명품 없이도 귀티가 흐르는 중년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품격은 4가지 인간적인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첫째, 친절과 관대함입니다. 어른이란 사회적으로 관대함과 성숙성을 기대받는 존재입니다. 관대하고 성숙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의 실수를 덮어주고 너그러이 이해하는 태도가 바로 귀티의 본질입니다. 둘째, 미소입니다. 심리학에서 미소는 승자의 언어로 통합니다.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힘든 시간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의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세대를 향해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의 중년의 여유와 내공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호감을 주는 옷차림을 넘어선 호감 가는 존재감입니다. 깨끗하게 입은 옷은 이 사람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단순히 멋진 옷이 아니라 위생적이고 정돈된 모습은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인 안정감을 선사하여 호감을 높입니다. 넷째, 칭찬입니다. 어른에게는 젊은 세대를 향한 눈썰미가 필요합니다. 칭찬이란 단순히 잘했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 읽어주는 것이며 아직 발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미리 예고해주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신을 누군가 봐주고 인정해주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변화의 머리 모양, 노력의 결과를 알아채고 그들의 긍정적인 미래를 읽어주는 어른은 그 존재만으로 그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서포트가 됩니다.
이 칭찬의 언어가 바로 중년의 고매한 품격입니다. 우리는 늘 돈 이야기, 노후 준비 이야기를 하지만 40대에 접어들면 깨닫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라는 것을요. 40대가 넘어가면서 노화는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거뜬했던 음주 습관은 숙취로 돌아오며 각종 암이나 중대 질환의 씨앗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쓸 몸이 아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0대는 여전히 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몸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일과 성과를 요구받는 미친 듯이 바쁜 생산성의 절정기입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하지만 최근 3040대에서 알코올 중독이나 심각한 질환이 늘고 있다는 팩트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행복감과 정신 건강의 기본은 몸의 건강에서 나옵니다. 몸이 아프면 필연적으로 짜증이 나고 일의 효율성은 떨어지며 삶의 가능성 자체가 위축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의 첫걸음은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기 다른 절대적인 에너지 수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에너지가 작은 사람이라면 무리하는 행위는 수명을 재촉하고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독입니다. 에너지가 작다면 무엇보다 자야 합니다. 잠은 행복감, 창의성, 관계력, 자신감을 높이는 모든 심리적 기능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잠을 뒷순위로 미루는 것은 스스로의 행복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을 선순위로 확보하는 것이 흔들리는 중년의 심리를 잡아주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나를 돌볼 사람은 결국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내가 겪는 고통과 통증을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고통의 절대적인 무게는 오롯이 나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나를 잘 돌보고 기뻐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돌보고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중년을 위해 꾸준히 자기 돌봄을 해야 하는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모든 돌봄의 시작입니다. 둘째, 내 감정입니다. 힘들거나 아플 때, 상처받았을 때, 왜 그런지 스스로 조망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감정들을 살피고 이 중에서 수용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며 감정의 안정값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 풍경을 이해하는 것이 심리적 성숙의 핵심입니다. 셋째, 내가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지내는 공간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정리 상태, 공기, 의자, 침구류 등 나를 최대한 편안하게 하는 공간을 구현해야 합니다. 미니 선풍기나 가습기, 좋아하는 캐릭터, 소품 등 소소한 기쁨을 주는 요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소한 자기 돌봄과 공간 정리를 통해 기쁨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자기애의 시작입니다. 노년이 되어 몸이 아프고 사회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우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년층 자살률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 많은 노인들이 역할의 상실과 보상의 부재로 인해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야라는 파괴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인간은 쓸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살아갑니다. 생산성이 없을지라도 당신이라는 생명이 사그라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전에 사회에 했던 기여와 공로값으로도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당신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직업, 역할, 취미, 가족 등 수많은 조각들이 합쳐져 나라는 존재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복합성이라고 부릅니다. 노년이 되어도 이 자기 복합성은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새로운 역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상실이 존재의 상실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어갈 잠재적 노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사회적 지지와 연대의 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내 부모와 조부모에게 전하는 작은 행동이 바로 연대입니다. 그들의 꿈을 물어보고 이전 세대의 희생 덕분에 성장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할 때 그들은 깊은 안정감과 따뜻한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노인 세대는 과거의 기여와 공로를 가진 구축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의 규칙, 행동 규칙, 생활 규칙, 감정 규칙, 이 네 가지를 통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정리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중 단 하나만 바뀌어도 관계는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는 사랑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와 달리 사랑 없이도 부부는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연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교수님은 결혼 생활에서 연기가 60%, 진심이 20%, 나머지가 순발력이나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이 연기는 가식이 아니라 격려이자 성숙성입니다. 아이에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말하는 것처럼 배우자에게도 격려와 밝은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약간의 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통해 배우자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조각하게 만드는 가상의 조각과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내 감정을 모두 드러내면 같이 살 부부는 없습니다. 상대가 부족하다면 앞으로 잘 될 미래를 꿈꾸며 칭찬하고 화가 나더라도 똑같이 대응하기보다 속으로 참아내며 살아가는 연기가 필요합니다. 연기를 통해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연기입니다. 악당 역할보다 선한 역할을 선택하여 결국 천사가 되는 것처럼 행복한 연기를 하는 부부가 결국 행복을 성취합니다. 미성숙한 배우자가 피해야 할 3가지 말의 치명타. 배우자에게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미성숙하고 파괴적인 말 3가지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첫째, 발작 버튼을 누르지 않기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상대방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약점이나 부모에 대한 언급 등 사람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물어보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상욕은 절대 금지입니다. 욕은 존재의 집입니다. 욕을 하는 사람이 그 욕의 자체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욕을 듣는 것은 영혼의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 가족 들먹이지 않기입니다. 상대의 가족을 들먹이는 행위는 그 사람의 뿌리 근원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한테 못 배워서 이 모양이다라는 말은 배우자의 존재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행위이며 그 배우자를 선택한 나 자신과 자녀에게까지 상처를 줍니다. 배우자와 잘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안심 버튼을 찾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것이 싫다고 말하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믿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정말 듣고 싶은 말과 다투었을 때 어떻게 해야 화가 풀리는지를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를 몰라 해소하려다 오히려 화를 키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결혼을 위한 좋은 배우자의 4가지 핵심 조건입니다. 첫째, 인간성 사람의 결이 좋은 사람. 둘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셋째, 평균 이상의 합리성을 갖춘 사람, 공격적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넷째, 건강한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 상대방의 한 가지가 정말 싫지만 다른 좋은 점 때문에 결혼해서 내가 한번 고쳐보지 뭐라고 생각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단언합니다. 못 고친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극도로 싫어할 정도라면 상대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민감성의 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나의 높은 민감성은 작은 변화를 안 고쳐졌다고 느끼게 만들며 배우자의 노력을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를 고치려 하지 말고 내가 가진 민감성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래 잘 사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 고마워하고 나의 큰 변화에 스스로 감동하며 배우자의 흠과 결을 내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품어 안는 것.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배려이자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깊은 비결입니다. 경희쌤 심리학은 방황하는 모든 중년들이 그들의 삶의 허리에서 진정한 자존감과 행복을 재건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심리학적 팩트와 조언들이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켜 당신의 인생을 떡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